지금 당장 멈추세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돼지의 몸속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위험한 부위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 인체를 서서히 파괴하는 중금속 독소, 그리고 몇 시간 만에 몸을 망가뜨릴 만큼 강력한 호르몬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식품안전 전문가들은 이미 이 부위들을 블랙리스트, 즉 절대 섭취해서는 안 되는 최악의 위험식품으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Dr. Dylan의 건강 비결, Healthcare.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과 미국에서 30년 넘게 노년 건강 관리 분야에 몸담아온 전문가 Dr. Dylan입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안전 기준치보다 무려 30배 이상 높은 콜레스테롤을 함유한 돼지의 한 부위가 여러분의 혈관을 조용히 막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심혈관계의 침묵의 살인자이며 여러분을 모르는 사이에 뇌졸중과 심근경색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부위, 돼지의 해독기관은 납, 수은, 카드뮴 같은 치명적인 중금속과 각종 항생제 잔류물, 독성 화학물질이 쌓여있는 거대한 저장소로 변해 있습니다. 여러분이 먹는 한 입 한 입이 몸속에 독을 축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가장 끔찍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부위, 흔히 비소보다 더 독하다고 불리는 그 부위는 단 몇 분 만에 급성 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수년 전 이 부위의 유통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소름 끼치는 진실은 따로 있습니다. 일부 비양심적인 상인들이 여전히 몰래 금지된 이 부위를 갈아서 다진 고기 형태로 만들어 만두, 햄버거 패티, 소시지 등에 섞어 판매하고 있으며 그 제품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식탁에 오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돼지의 몸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6개의 죽음의 구역을 하나씩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어떤 부위가 여러분의 심장을 터뜨릴 수 있는 콜레스테롤 폭탄인지, 어떤 부위가 장기를 망가뜨리는 중금속 저장고인지, 그리고 단 한 끼 식사로도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극독 금지 부위가 무엇인지, 영상의 모든 내용은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단 1초도 놓치지 마세요. 이 지식이 여러분의 가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설정해 주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8을 남겨주세요. 반대로 아직 공감이 되지 않으신다면 숫자 0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나은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피해야 할 부위는 바로 돼지의 뇌, 즉 돼지뇌입니다. 이것은 매일 수백만 명의 한국인의 심혈관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살인자 중 하나입니다. 너무나 많은 한국 가정이 여전히 먹는 것이 곧 보약이다라는 잘못된 믿음에 빠져 있습니다. 자녀가 공부로 지쳐 있을 때, 기억력이 떨어질 때, 혹은 자신이 머리가 맑지 않다고 느낄 때, 많은 사람들이 뜨거운 돼지뇌탕이나 부드러운 돼지뇌 전골을 노예의 좋은 보양식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끔찍한 진실은 이렇습니다. 그 음식은 스스로와 가족을 천천히 중독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부드럽고 맛있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의사들이 경악할 정도로 높은 콜레스테롤이 숨어 있습니다. 단 100g, 즉 아주 작은 한 접시 분량의 돼지뇌에는 무려 2500ml 이상의 콜레스테롤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하루 섭취 권장량의 30배 이상이며 기름진 장조림 한 접시보다도 훨씬 위험한 수치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돼지뇌를 보양식이라 믿고 자주 먹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스스로 혈관 안에 콜레스테롤 벽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고혈압,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돼지뇌는 독약과도 같습니다. 동맥경화,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질병은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음식들이 그 병을 길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장 전문의들은 이렇게 단호히 경고합니다. 이런 환자들은 돼지뇌를 독처럼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위험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돼지뇌에는 콜레스테롤뿐 아니라 퓨린의 성분도 매우 높습니다. 통풍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퓨린이라는 단어는 공포 그 자체입니다. 돼지뇌 한 입만으로도 심한 관절통 발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연구에 따르면 돼지뇌는 중금속이 축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돼지가 오염된 환경에서 자라면 납과 수은 등이 혈류를 통해 뇌로 축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인된 정식 유통 경로를 통해 구입한 고기라면 급성 중독 위험은 낮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위험, 여러분이 진짜로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혈관 안에서 폭발을 기다리는 콜레스테롤 폭탄입니다.
다행히도 최근 영양학 연구들은 식이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라면 아주 가끔 극소량만 섭취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돼지뇌는 영양식이 아니라 가끔 맛보기용 특이 음식일 뿐입니다. 황금 원칙은 이렇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한두 조각만 맛보고 즉시 멈추는 것. 그래야만 여러분은 이 위험한 음식이 가져올 치명적인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마주해야 할 두 번째 위험 부위는 바로 돼지간입니다. 돼지의 몸속에서 가장 큰 해독기관으로 오랫동안 피를 보충하고 눈을 밝게 해주는 영양식품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그 영양의 외피 아래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면하고 싶은 끔찍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물론 돼지간에는 실제로 유익한 성분들이 있습니다. 풍부한 철분은 철분 결핍성 빈혈에 도움을 주며 비타민 A는 시력에 이롭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모든 것은 양면을 가지고 있으며 돼지간의 어두운 면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전문가들은 돼지간에 이런 별명을 붙였습니다. 바로 독소 수용소입니다. 사실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간은 모든 동물의 몸에서 해독을 담당하는 중심 공장입니다. 돼지가 오염된 사료를 먹거나 납과 카드뮴 같은 중금속이 섞인 더러운 물을 마시거나 항생제와 성장 촉진제를 흡수할 때마다 그 모든 독성 물질은 간을 거쳐 처리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공포가 시작됩니다. 간은 이런 독소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일부 제거하지 못한 물질들을 오히려 자신의 조직 속에 쌓아두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이 점점 축적되며 간 자체가 독소 저장소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수백 건의 독립적인 식품 검사 결과에 따르면 시중에서 판매되는 돼지간에는 일반 돼지고기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중금속이 검출된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전히 돼지간을 자주 대량으로 섭취한다면 그 축적된 독소들이 천천히 여러분의 몸속으로 스며들어 신장을 손상시키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신부전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매년 수천 명의 피해자가 보고되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악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뇌지간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경고 수준입니다. 단 100g 안으로 300 산산기니트록에 달하며 고콜레스테롤 식품으로 분류됩니다. 간을 과도하게 섭취할 때마다 이미 약해진 심혈관계에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을 얻는 셈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A 중독입니다. 돼지간의 풍부한 비타민 A는 듣기엔 좋지만 과잉 섭취 시 그 유익함은 곧바로 치명적인 도구로 바뀝니다. 비타민 A가 과다하면 극심한 어지럼증, 구토, 지속적인 뼈 통증이 발생하고 심할 경우 간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간에 좋다고 먹은 돼지간이 오히려 간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돼지간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먹을 수 있습니다. 단 다음 세 가지 생명 규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첫째, 반드시 출처가 명확한 제품만 구입하세요. 인증된 대형마트나 공인시장처럼 위생검사를 거친 제품만 선택하십시오. 단지 몇천 원 아끼겠다고 출처 불분명한 간을 사 먹는 것은 목숨을 거는 짓입니다. 둘째, 섭취량을 독약처럼 조절하십시오. 건강한 성인은 일주일에 한 번에 100만두 덩어리 이하만 섭취해야 합니다. 빈혈이나 비타민 A 결핍으로 의사가 권한 경우라도 꼭 명심하세요. 적정량 그 이상도 이하도 안 됩니다. 셋째, 조리 과정은 독소 제거 작업처럼 철저히 하십시오.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고 염수에 여러 번 담가 불순물과 피를 제거하세요. 얇게 썰어 다시 두세 번 헹군 뒤 반드시 완전히 익히십시오. 높은 온도에서 충분히 조리해야 남은 병원균과 독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돼지간은 무심코 먹을 수 있는 평범한 음식이 아닙니다. 고위험식품입니다. 한 번의 부주의가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송두리째 빼앗을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부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보약이라는 이름으로 위장된 치명적인 위험, 바로 돼지 콩팥 신장벌입니다. 특히 남성들에게는 정력에 좋다고 알려지며 보신 식품으로 숭배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충격적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먹는 그 돼지 콩팥은 사실상 독소 저장소, 심지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호르몬 폭탄입니다. 돼지 콩팥의 진짜 역할을 직시해야 합니다. 신장은 몸속 노폐물과 독소를 걸러내는 주요 기관입니다. 돼지의 신장은 24시간 내내 혈액 속 독성 물질을 걸러내며 작동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중금속, 특히 가장 위험한 독소 중 하나인 카드뮴, 찬미움,
이 신장 조직에 고스란히 축적됩니다. 과학 연구들은 이미 이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돼지 신장에는 일반 근육 조직보다 훨씬 높은 농도의 카드뮴이 존재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전히 콩팥을 자주 먹으며 정력 강화나 신장 보강을 기대한다면 스스로에게 재앙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카드뮴은 신장을 망가뜨릴 뿐 아니라 남성의 생식 기능을 파괴합니다. 정력을 키우려다 오히려 생식 능력을 잃게 되는 참으로 잔인한 역설입니다. 게다가 돼지 콩팥에는 간과 마찬가지로 콜레스테롤과 퓨린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매번 섭취할 때마다 심장과 혈관에 큰 부담을 주며 통풍 발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위험보다 더 무서운 진짜 살인자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콩팥 위에 붙어 있는 아주 작은 기관, 부신 아드레널 글랜드입니다. 부신은 삼각형 모양의 작은 기관으로 돼지 콩팥의 윗부분에 붙어 있습니다. 작다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곳은 호르몬 공장으로 아드레날린을 비롯한 강력한 호르몬들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문제는 이 부신이 도축 과정에서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콩팥에 붙은 채로 남아있으면 재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드레날린은 매우 안정적이고 열에 강한 물질로 아무리 오래 삶거나 튀기거나 구워도 파괴되지 않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그것을 먹는 순간 몸속으로 흡수되어 호르몬 폭풍이 시작됩니다. 그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심장이 폭발하듯 요동치고 혈압이 치솟으며 머리는 어지럽고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구토가 쏟아집니다. 손발은 마비되고 몸이 굳습니다. 단 몇 분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을 가진 분이라면 이 급격한 호르몬 충격은 곧바로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순식간에 발생해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동물의 부신 사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도축장에서 반드시 잘라내야 하며 시장에서 유통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모든 도축장이 이 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돼지 콩팥을 꼭 먹고 싶다면 다음의 경고를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첫째, 반드시 인증된 도축장에서 나온 제품만 구매할 것. 둘째, 조리 전 반드시 콩팥 윗부분을 꼼꼼히 검사할 것. 만약 어두운 세계 조직이나 질감이 다른 부분, 이상한 모양의 덩어리를 발견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 칼로 완전히 잘라내십시오. 작은 조각 하나로 생명을 걸지 마십시오. 논란이 많고 위험한 네 번째 부위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돼지 허파, 즉 돼지 폐입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믿음과 의학적 경고 사이에서 심각한 논쟁을 불러온 음식입니다. 한국에서는 돼지 허파가 때때로 순대나 전통적인 탕 요리에 사용됩니다. 남부 지역, 특히 광동과 홍콩에서는 오랫동안 돼지 허파를 배와 함께 달인 폐탕이 폐를 윤택하게 하고 기침을 멎게 하는 신비한 효능이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수백만 가정이 이 조리법을 갑오처럼 지켜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학계에서는 강하게 반발하며 돼지 허파를 생물학적 진공청소기라고 부르며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사실 돼지는 코로 땅을 파며 흙먼지와 배설물, 세균이 가득한 환경에서 숨을 쉽니다. 그렇다면 그 폐에는 얼마나 많은 먼지, 독성물질, 병원균이 쌓여 있을까요? 물론 위생적인 환경에서 사육된 돼지의 폐는 생각보다 깨끗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에 속지 마세요. 진짜 위험은 단순한 오염이 아니라 그 안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병원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돼지는 사람과 똑같이 위험한 호흡기 질환에 걸릴 수 있습니다. 급성 폐렴, 결핵, 그리고 다양한 호흡기 감염이 그것입니다. 돼지가 이런 질병에 걸리면 바이러스와 세균이 폐 깊숙이 침투해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손상을 일으킵니다. 만약 여러분이 병든 돼지의 허파를 우연히 구입한다면 이는 시장에서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높은 온도로 오래 끓여도 폐의 복잡한 구조 속에 깊이 숨어있는 고열 저항성 세균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악몽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끔찍한 위험이 있습니다. 바로 도축과 세척 과정에서의 심각한 오염입니다. 돼지 폐를 세척할 때는 기도에 물을 강하게 주입해 피를 빼내는데 이것이 바로 치명적인 양날의 검입니다. 만약 이 과정이 제대로 위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사용하는 물이 깨끗하지 않거나 도구가 완전히 살균되지 않았다면 외부의 세균 수십억 마리가 폐에 깊숙이 주입됩니다. 이때 돼지 허파는 더 이상 식재료가 아니라 여러분의 위 속에서 폭발할 세균 폭탄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전히 집에서 돼지 허파탕을 직접 만들고 싶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대공사가 될 것입니다.
수시간 동안 물을 세게 틀어놓고 수십 번 반복해서 씻어야 합니다. 허파 안의 피와 점액질을 완전히 제거해야 하죠. 허파의 색이 짙은 붉은색에서 하얗게 변할 때까지 반복해야 겨우 기본적인 청결 수준에 도달합니다. 단 한 번의 부주에 단 한 단계의 생략이 여러분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사람에게 돼지폐를 판매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임의적인 조치가 아니라 과학적 연구를 통해 폐의 위험성이 명확히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트남에서는 여전히 돼지 허파가 합법적인 식재료로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를 낳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돼지 허파는 정말 그렇게 위험할까요? 답은 이렇습니다. 모든 돼지 허파가 다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절대로 아무 시장에서나 사서 대충 끓여 먹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가족이 꼭 이 음식을 즐기고 싶다면 반드시 3가지 생명 수칙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라도 놓치면 여러분은 생명을 걸고 도박을 하는 것입니다. 첫째, 출처를 정확히 확인하라. 반드시 위생 허가를 받은 도축장이나 검역을 통과한 대형 마트에서만 구입하세요. 출처가 불분명한 재래시장의 허파는 절대 사지 마세요. 둘째, 완벽하게 세척하라. 수십 번 반복해서 씻고 기도를 통해 물을 계속 주입해 허파가 하얗게 될 때까지 세척하세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방어선입니다. 셋째, 완전히 익혀라. 반드시 충분히 끓이고 절대 덜 익히거나 반조리 상태로 먹지 마세요. 이것이 병원균을 제거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명심하세요. 돼지 허파는 위험도가 매우 높은 식재료입니다. 아무 때나 아무나 먹어도 되는 음식이 아닙니다. 반드시 신중히 판단하십시오. 이제 5번째 부위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마도 위생면에서 가장 논란이 많고 위험한 부분, 바로 돼지 대창입니다. 이것은 모든 식품 위생 전문가들이 듣기만 해도 몸서리치는 위생의 악몽입니다. 한국인들은 곱창구이, 대창구이 같은 요리를 좋아하지만 제대로 세척되지 않으면 수백만 마리의 세균과 기생충이 그대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끔찍한 현실입니다. 대창은 말하자면 돼지의 마지막 통로입니다. 음식물 찌꺼기와 배설물이 몸 밖으로 배출되기 직전에 지나가는 곳이죠. 매일, 매시간, 얼마나 많은 오염물질, 독소, 세균이 그 벽에 달라붙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대창은 수많은 병원성 세균과 기생충의 천국입니다. 특히 독성 대장균 E, 초리과 수십억 개의 기생충 알이 숨어 있습니다. 만약 완전히 익히지 않은 대창을 먹는다면 결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가벼운 경우에는 격렬한 구토, 멈추지 않는 설사, 칼로 베는 듯한 복통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심각한 경우에는 기생충 감염이 발생하여 그들이 여러분의 장기, 간, 심지어 뇌에 침투해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창을 안전하게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말 그대로 극도의 인내와 세심함을 요구하는 고된 작업입니다. 굵은 소금, 식초, 밀가루를 이용해 수십 번 문지르고 안팎을 뒤집어가며 세척해야 합니다. 끈적한 점액과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몇 시간씩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깨끗이 씻었다 해도 고온에서 오랫동안 삶고 끓이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야 대부분의 세균과 기생충이 죽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일 뿐입니다. 일부는 여전히 살아남아 기회를 엿봅니다. 하지만 위생 문제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대창은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매우 높습니다. 순수 돼지 지방만큼은 아니지만 특유의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 많은 기름과 강한 양념을 사용해야 하죠. 결과적으로 한 접시의 대창은 거대한 지방 폭탄이 됩니다. 자주 먹으면 결국 고지혈증과 비만이 찾아옵니다. 게다가 대창은 내장류이기 때문에 퓨린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매우 높습니다. 이것이 바로 치명적인 위험 요소입니다. 혈압, 혈당, 혈중 지질이 높은 이른바 삼고가오 환자나 통풍 환자에게는 대창이 바로 지뢰밭과 같습니다. 한 입 먹는 순간 관절통이나 심혈관 발작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창을 먹어도 될까요? 대답은 먹을 수 있다이지만 단 2가지 생명 조건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나라도 어기면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첫째, 완벽한 청결. 오직 2가지 방법뿐입니다. 위생이 철저한 유명 식당에서만 먹거나 집에서 직접 위에 혹독한 세척 절차를 완벽히 따라하세요. 어느 한 단계라도 생략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위생이 불확실한 노점에서 대창을 먹는 것은 목숨을 건 도박입니다. 둘째, 적절한 섭취 빈도. 명심하세요. 대창은 가끔 즐기는 별미일 뿐 절대 일상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가 한계입니다. 매주 매일 매 끼니 대창을 먹는다면 몸이 무너져도 누구를 탓할 수 없습니다. 고지혈증, 지방축적, 세균 감염, 기생충 위험이 한꺼번에 찾아옵니다. 대창은 위생적으로도 건강적으로도 위험이 매우 높은 음식입니다. 오직 위 두 가지 조건을 철저히 지킬 때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100%도 확신이 없다면 먹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어떤 맛보다 소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6번째 부위에 도달했습니다. 이 부위는 가장 위험하고 가장 치명적이며 그 독성이 너무 강해 정부가 수년 전부터 판매를 전면 금지한 부위, 바로 돼지 목살 또는 림프절 고기, 임파선 고기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독의 제왕, 어둠 속에서 인간을 노리는 보이지 않는 살인자입니다. 돼지 목살은 단순히 위험한 식품이 아니라 돼지의 절대 금지 구역, 즉 민간에서 비소보다 더 독한 부위라고 불려온 죽음의 영역들입니다. 이는 과장이나 겁주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이미 수많은 치명적 식중독 사고가 실제로 발생한 과학적으로 증명된 끔찍한 사실입니다. 돼지 목 부위, 즉 흔히 말하는 머리 밑살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그 안에는 회색빛 또는 누런색의 둥근 덩어리들이 수십 개씩 숨어 있습니다. 손으로 만지면 단단하고 낯선 알갱이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돼지의 림프절 임파선, 즉 몸속 독소 저장소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지 이해하려면 림프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림프계는 동물의 몸에서 면역 방어선이자 쓰레기 처리장의 역할을 합니다. 돼지가 병에 걸리거나 염증이 생기면 세균과 바이러스 같은 모든 침입자들은 림프절에 의해 걸러지고 처리됩니다. 즉, 그 안에는 이미 수십억 마리의 세균과 바이러스의 사체, 독소, 고름, 그리고 각종 유해 물질이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악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대부분의 돼지 농가가 주사를 어디에 놓는지 아시나요? 바로 목 부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생제, 성장 촉진제, 호르몬, 그리고 각종 화학 약물의 잔류물이 전부 목의 림프절 조직에 집중되어 축적됩니다. 쉽게 말해 돼지 목살은 거대한 독폭탄, 즉 바이러스, 세균, 독소, 약물 잔류물로 가득 찬 생물학적 무기 창고인 셈입니다. 하지만 위험은 여기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그 근처에는 또 하나의 침묵의 살인자, 바로 돼지의 갑상선이 숨어 있습니다. 갑상선은 목구멍 근처에 자리 잡고 있으며 매우 강력한 갑상선 호르몬을 대량으로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호르몬은 열에 매우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100도에서 끓이거나 기름에 튀기거나 압력솥으로 푹 삶아도 이 호르몬은 거의 파괴되지 않고 그대로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여러분의 몸속에 침투할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끔찍한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만약 누군가가 단 몇 그램의 돼지 갑상선을 먹었다면 그것은 곧 극도로 강한 호르몬 주사를 직접 피 속에 주입한 것과 같습니다. 결과는 빠르고 잔혹하게 찾아옵니다. 심장이 폭발할 듯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하고 머리가 깨질 듯 아파오며 불면증에 시달리고 불안과 초조함이 몰려옵니다. 식은땀이 온몸을 적시고 심한 경우에는 전신 경련을 일으키며 혼수 상태에 빠져 몇 시간 만에 사망에 이르는 사례도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돼지 갑상선을 실수로 섭취한 집단 중독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했고 수십 명이 동시에 병원으로 실려가 일부는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처럼 치명적인 위험성 때문에 정부는 공식 도축 절차에서 돼지의 림프절과 갑상선을 반드시 완전히 제거하고 유해 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고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위들은 식품으로 유통 판매가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공포가 시작됩니다. 현실에서는 비양심적인 업자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들은 돈벌이에만 눈이 멀어 불법 도축장에서 나온 금지된 목살과 림프절 고기를 헐값에 대량으로 사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갈아 다진 뒤 정상 돼지고기와 섞어 만두, 햄버거, 소시지, 순대, 떡갈비, 어묵 등으로 가공해 판매합니다. 이런 죽음의 독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아무런 제재 없이 시중에 유통되어 여러분의 식탁 위로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치명적인 위험으로부터 가족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래의 생명수칙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첫째, 공식 검사와 위생 인증을 받은 신뢰할 수 있는 마트나 전통시장, 대형 유통점에서만 고기를 구입하세요. 출처가 불분명한 노점이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싼 곳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둘째, 절대 싼 고기에 속지 마세요.
시중가보다 터무니없이 저렴한 다진 고기나 가공식품은 바로 위험 신호입니다. 싼 게 비지덕이라는 말은 식품 안전에서 100% 진리입니다. 셋째, 좋은 고기를 구별하는 법을 배우세요. 정상적인 돼지고기는 선명한 분홍색 또는 연한 붉은색을 띠고 탄력 있고 윤기가 납니다. 하지만 색이 어둡거나 회색빛을 띠고 흐물흐물하거나 절단면에 회색 노란색의 알갱이나 덩어리가 보인다면 즉시 구매를 중단하세요. 그것이 바로 림프절이나 갑상선일 가능성이 큽니다. 기억하세요. 돼지 목살과 림프절은 단순히 질이 나쁜 고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극도로 위험한 독성 물질, 인간을 해칠 수 있는 생물학적 무기입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가족의 식탁이 참극의 현장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항상 경계하고 냉철하게 판단하여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한국 가정에서 매일 무심코 먹고 있는 돼지의 6가지 위험한 부위에 대해 함께 살펴본 후 저는 수백 통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질문이자 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든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미국이나 일본, 유럽 같은 선진국들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같은 돼지고기인데 왜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 질문은 저를 여러 밤 잠 못 들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답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하나의 슬픈 진실을 드러냅니다. 세계의 강대국들이 식품 안전을 철통같이 관리하는 시스템을 이미 완성한 반면 아시아에서 가장 현대화된 나라 중 하나인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에는 아직도 위험이 스며들 수 있는 틈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틈을 통해 여러분의 식탁으로 매일같이 위험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한국과 미국 두 나라에서 30년 넘게 연구하고 일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을 한 번의 특별한 여정으로 안내하고자 합니다. 미국, 일본, 그리고 유럽의 도축 현장 안으로 직접 들어가 그들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을 한국의 현실과 비교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을 자랑하는 미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농무부는 단순히 규정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모든 도축장마다 상주 검사관을 배치합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그들은 도축장의 100%를 검사하고 돼지 한 마리 한 마리를 빠짐없이 확인합니다. 검사 절차는 3단계로 나뉩니다. 도축 전, 도축 중, 도축 후. 각 단계마다 전담 검사관이 배정되어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감시합니다. 만약 아주 작은 종기 하나, 색이 다른 반점 하나라도 발견된다면 해당 돼지는 즉시 폐기됩니다. 단 한 마리도 예외가 없습니다. 특히 미국은 1971년부터 동물의 폐, 허파 판매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폐는 박테리아 감염 위험이 너무 높고 완전히 조리해도 완벽히 살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결정은 수년간의 연구와 식중독 사례 분석 끝에 내려졌습니다. 또한 갑상선과 부신은 반드시 잘라내어 의료 폐기물처럼 소각 처리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용된 주사기나 오염된 거즈처럼 다루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태로도 재사용은 금지입니다. 또한 저를 감탄하게 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추적 관리 시스템입니다. 모든 돼지는 태어날 때부터 고유 번호가 부여되어 동물 여권과 같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아예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정보 위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24시간 내에 정확한 출처를 추적해 관련 제품을 전량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반 시 처벌은 어떨까요? 벌금은 최소 1만 달러에서 최대 50만 달러, 기업 하나가 파산할 수준입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과 함께 영구 폐업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런 무서운 처벌 앞에서 누가 감히 불법 행위를 시도하겠습니까? 다음으로 일본으로 가봅시다. 일본은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르지만 그 철학은 더 인상적입니다. 일본에는 제로 디펙트, 제로 디펙트, 즉 결함 제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식품산업 종사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문화로 자리 잡은 가치입니다. 그들은 작은 실수 하나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세한 방심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육 단계부터 모든 돼지는 주간 건강 검사를 받고 세부 기록이 철저히 문서화됩니다. 돼지가 먹은 사료, 마신 물, 병 증상, 투약 내역, 투약량까지 모두 기록됩니다. 호르몬제 사용은 전면 금지, 항생제는 반드시 필요할 때만 최소량으로 허용됩니다. 도축 단계에서는 수의사가 다시 한번 상태를 점검한 뒤 통과된 돼지만 도축이 허용됩니다. 이후 총 23개의 장기와 부위가 고위험 부위로 분류되어 제거됩니다.
그중 목살과 림프절 부위는 절대 금지입니다. 유통조차 불가능합니다. 일본은 심지어 전담 검사관을 돼지 목 부위 전용으로 배치하고 첨단 스캐너로 남아있는 림프 조직을 탐지합니다. 또한 일본은 품질 등급 체계가 매우 명확합니다. 돼지고기는 A5 최고급 쿠로부타 품종에서 A1 일반 식용유까지 등급이 나뉘며 내장에도 별도의 등급 체계가 존재합니다. 모든 제품에는 사육지, 도축일, 부위명이 정확히 표기됩니다. 일부 대형마트는 스마트폰 앱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돼지의 전체 이력을 볼 수 있게 해두었습니다. 일본은 또한 국민 교육에도 매우 적극적입니다. 먹는 법을 아는 것이 사는 법을 아는 것이다 라는 이름의 전국 캠페인을 펼치며 어릴 때부터 안전한 식품 선택법, 라벨 읽는 법, 보관 방법을 가르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본받아야 할 점입니다. 유럽연합 EU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From Farm to Table 라는 원칙 아래 27개 회원국이 공동의 식품 안전 기준을 따릅니다. 모든 단계가 엄격히 통제됩니다. 특히 신속 경보 시스템 RACEP이 탁월합니다. 회원국 간 온라인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 어느 나라에서라도 위험 제품이 발견되면 48시간 내에 전 회원국으로 경고가 발송되고 해당 제품은 전량 회수됩니다. 2024년 한 해에만 2847건의 경고가 발령되었습니다. 각 나라별로도 규정은 더욱 철저합니다. 독일은 뇌, 갑상선, 비장 등 5가지 장기 섭취를 전면 금지, 항생제 잔류 검사는 전 로트 100% 실시가 원칙입니다. 프랑스는 간, 파테로 유명하지만 모든 간 제품은 반드시 산업용 고온 멸균 공정을 거쳐야 하며 생목살 부위는 절대 금지입니다. 스웨덴과 덴마크는 한 단계 더 나아가 항생제 사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단, 질병 치료 목적으로 수의사의 처방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 두 나라는 세계에서 동물 복지 기준이 가장 높으며 AI 인공지능을 활용해 매일 돼지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 나아지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진전도 많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미 HACCP 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을 도입했고 추적 시스템도 꾸준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블록체인 기반 추적 기술이 시범 운영 중이며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같은 대형 유통사는 정부 기준보다 더 엄격한 자체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실의 벽이 존재합니다. 특히 전통시장에서는 100% 관리가 어렵습니다. 아직도 출처 불분명한 고기가 유통되고 있으며 검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한 많은 소비자들이 여전히 먹는 부위가 곧 보약이다라는 믿음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부의 최근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2022년 이후 위반 업체에 대한 벌금은 3배 인상, 불시 점검 확대, 소비자 교육 캠페인 강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분명 올바른 방향입니다. 그러나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아직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유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왜 각국이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관리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도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끔찍한 사건들 때문입니다. 2018년 3월 중국 광둥성의 한 고기 뷔페 식당에서 돼지 목고기를 제공했는데 문제는 그 고기가 갑상선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그날 밤만 해도 무려 야빌리굴명이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증상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심장이 분당 120, 150회까지 폭주하며 뛰고 머리가 깨질 듯 아팠으며 구토가 멈추지 않았고 식은땀이 온몸을 흠뻑 적셨습니다. 그중 8명은 위독한 상태로 중환자실에 이송되었고 2명은 심장 손상을 입어 평생 약한 심장으로 살아가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식당 주인은 결국 벌금 50만 위안과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고 식당은 영구 폐쇄되었습니다. 2020년 이번에는 우리 서울에서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동대문 시장의 불시 점검에서 판매 중이던 돼지간에서 카드뮴이라는 극도로 유해한 중금속이 기준치의 2.3배나 초과 검출된 것입니다. 조사 결과 그 돼지는 인천의 한 산업단지 인근 농장에서 출하된 것이었고 농장 주변의 배터리 공장에서 흘러나온 폐수가 돼지의 식수원에 섞여 있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약 3,000명이 이 돼지간을 6개월 동안 섭취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만성 신장 손상을 입었고 평생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을 겁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결코 먼 나라의 이야기나 과장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 실제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들입니다. 이런 피로 쓴 교훈 때문에 미국, 일본, 유럽은 철통 같은 식품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것입니다. 세계를 돌아본 결과는 분명합니다. 미국, 일본, 유럽은 극도로 철저히 통제하고 있고 한국도 매년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가장 큰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제도에 100% 의존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 스스로가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시스템이 완벽해질 때까지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안전한 돼지고기를 스스로 구별할 수 있는 실제적인 지식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육 코너 앞에서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눈, 손, 코로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어떤 황금 팁들이 여러분을 치명적인 위험에서 지켜줄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비밀들을 다음 부분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실전 기술들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돼지의 6가지 위험 부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피해야 하거나 극도로 주의해서 섭취해야 할 부위들입니다. 콜레스테롤이 매우 높은 돼지뇌, 중금속 창고인 간, 부신 호르몬 폭탄인 콩팥, 병균이 가득한 폐, 위생상 최악인 대창, 그리고 독성의 왕이라 불리며 판매가 금지된 돼지 목고기까지. 이 모든 정보는 여러분을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 지식을 전해드리기 위함입니다. 기억하세요. 모든 것을 완전히 피할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구입하고 섭취량을 조절하며 올바르게 조리해야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눌러 가족과 친구분들도 이 중요한 정보를 알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 다음 건강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직접 답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가족 모두 건강하고 평안하며 매일 안전하고 맛있는 식탁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